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입 PD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PD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테크 기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이 영상 보시면은 최소한 100세까지는 이 통장들 중에 하나는 써먹으실 거예요. 은행 통장에다가 돈 썩히지 마세요. 지금 2024년이 됐잖아요. 아직도 1980년대 은행 통장, 은행 적금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통장이라는 말 뜻 아세요? 이거 한자로 풀면은 통할통, 휘장장 이런 거 쓰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잖아요. 돈을 주고 은행에서는 통장 이렇게 네모난 거 돈 받았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글씨 써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장이 된 거예요. 이 통장에는 기능이 있는데 통장에 돈을 맡겨 놓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 은행 통장들은 금리가 은행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0.1% 아니면 아예 0% 이런 통장들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깡통 통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깡통 통장이 있으면은 월급 통장으로 바꿔주셔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적금은 무슨 뜻일까요? 제 이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예금 같은 경우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 근데 목돈을 넣는 방식이에요. 뭐 1000만 원이 있다? 예금을 한다라고 해요. 적금은 1월에도 1000만 원, 2월에도 1000만 원, 3월에도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게 적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뭐 1000만 원씩이나 적금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럼 여기서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예금 4%랑 적금 4%랑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예금 수익률이랑 적금 수익률이랑 다릅니다. 1000만 원에 4% 예금을 넣었다 하면 40만 원을 받고 적금을 매달 100만 원씩 해가지고 뭐 12개월 모아서 1200만 원을 받았다. 1200만 원 곱하기 1.04 해가지고 원금이랑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적금 같은 경우는 1월에 넣은 돈은 1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대로의 이자를 받고 6월에 넣은 돈은 6개월밖에 불어나지 않고 11월에 넣은 돈은 한 달밖에 안 불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금 4%의 이자에 절반 정도의 이자밖에 수령하지 않게 돼요. 투자 수익률도 예금처럼 계산을 하는 게 투자 수익률이에요. 적금 8%랑 투자 수익률 8%랑 비교한다? 그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적금 수익률은 반밖에 안 준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은행에 있는 기본 상품들, 통장이 뭔지, 깡통 통장 얘기했고 예금, 적금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저위험 상품들을 장점이랑 단점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내가 뭐 예금하는 것 중에 혹은 적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증권사 이런 상품들에 돈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경험을 한번 쌓아봐야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품은 CMA 통장이에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현금 관리한 통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뭐 100% 막 완전히 손실 안 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IMF 때 대우건설 막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CMA 통장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다고 저도 전설처럼 들었습니다. 전설처럼. 여튼 이 CMA 통장의 장점은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지급이 돼요. 최근에는 CMA 통장이랑 연계된 체크카드도 발행을 할 수 있고 자동이체도 되고 자동 납부가 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약간씩 기능이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은행의 통장들보다는 이자율도 좀 있다 이런 거고, 단점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고 증권사의 모든 상품들 중에서는 CMA 통장이 가장 리스크가 낮고 안전한 대신에 수익률도 낮습니다.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CMA 통장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려고 뭐 좀 뜯어보거나 검색을 하시면 RP형, MMW형, MMF형, 뭐 발행어음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사실 CMA 통장에 돈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권사에서 불려주는 건데 선택을 하셔야 될 거는 RP형이랑 발행어음형밖에 없어요. RP형은 그냥 가입하면 RP형으로 돼 있을 거고 제 영상을 보시고 금리 높은 거를 좀 찾아갔다 하면은 발행어음형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CMA의 발행어음형
상품이랑 그냥 발행어음이랑은 좀 달라요. CMA 통장에 발행어음형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돈을 넣었을 때 매일 이자가 불어나는데 그 매일 이자 불어나게 해주는 방식이 발행어음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그냥 발행어음에 돈을 맡긴다, 이거는 내 돈을 발행어음에 그냥 직접 투자를 한 거예요. 채권 만기되는 것처럼 그냥 이제 발행어음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예금자보가 마찬가지로 안 돼요. 다만 장점, 좋은 점은 그냥 CMA 통장에 뭐 RP형이나 그냥 돈 넣어놨을 때보다는 발행 어음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큰 증권사, 우리나라의 4개 증권사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들보다는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얘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 10분짜리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채권이에요. 채권도 아주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고 리스크가 큰 애도 있고 적은 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채권 혹은 우량한 회사들의 채권, 그 중에서도 단기 채권, 이런 채권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외채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표현이 정확하게 맞진 않는데 이렇게 장외채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얘기 드린 겁니다. 10년, 20년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짧은 뭐 1년, 2년, 뭐 진짜 길어도 한 3년 이런 상품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애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만기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고 수익률도 다양하고 증권사에서 뭐 특판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괜찮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특판하는 것들보다는 한 뭐 1%에서 2% 정도는 더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단점은 돈이 묶여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주고 친구가 뭐 1년 뒤에 줄게, 이자랑 같이 줄게, 이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야, 나 돈 필요해졌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 친구도 아주 곤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삼성전자에 돈 빌려줬는데 삼성전자랑 1년 만기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중도해지 이런 게 안 돼요. 다음 상품은 제가 얘기하는 뭐 단기 채권 ETF나 어떤 금리 ETF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ETF 상품들은 좋은 점이 채권에 이렇게 돈이 묶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묶이지 않고 주식처럼 언제나 사고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늘 매수하고 뭐 일주일 뒤에 매도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CMA 통장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다만 단점은 이제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약간 떼가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손실 폭이 아주 적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기간도 뭐 일주일에서 진짜 길어도 한 달, 이 정도면은 이걸 회복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위험이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주변에 뭐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단기 채권 ETF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그거는 예적금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상품은 MMF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 저희 안지안 카페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던 저위험 상품들 이렇게 리뷰하고 요즘에 어떤지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내놓거든요. 보시면 MMF라는 상품도 있는데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예요. 뭐 아까 설명드린 단기 채권 ETF나 국공채나 아니면 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펀드가 이제 돈을 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고객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MMF에 투자하면은 단기 채권도 들어있고 뭐 기업의 어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들이 주제에 맞게 섞여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섞여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주제에 투자하는 건지 잘 모르실 경우도 있을 거고, 특별히 그거를 막 파헤쳐가지고 안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뭔 차이야,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MMF도 마찬가지로 뭐 손실을 볼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CMA 통장, 그 다음 발행어음, 국공채, 장외채권 얘네들이랑 단기채권 ETF, 금리 ETF 설명드렸고 MMF까지 이렇게 5가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매월 저위험 상품들 리뷰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으니까 이런 상품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제 생각을 이야기 드려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데다가 막 투자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적금을 대체할 만한 충분히 좋은 상품들이고 충분히 리스크가 아주 적은 상품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리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들도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도 제발 이 정도는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